안녕하세요.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입니다. 저는 페이스북도 하고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위터는 무슨 맹렬한 정치 투쟁의 현장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아도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글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넘치고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글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때로는 위안이 되고 친구가 되고 치유의 역할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의 도구인데 그것이 오히려 칼이 되고 창이 돼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그런 위협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이 글을 쓰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고 깊은 슬픔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악플을 얼굴 없는 살인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갖다 붙이는 이유가 아닐런지요. 이런 악플에 대한 경각심으로 요즘 선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아는 것보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이 선풀 운동이란 건전한 댓글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긍정적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댓글을 달자는 그러한 운동인데요. 말이 나온 김에 이 선풀 운동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 방송의 한 기자의 멘트를 여러분들께 아주 잠깐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민병철 교수로부터 시작된 선풀 쓰기 운동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착한 댓글 물결을 전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의회에 선풀 쓰기 운동이 공식 소개되고 이를 통해 미국 중진 의원들도 선풀 서명에 잇따라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한국이 단지 IT로 대표되는 기술 강국일 뿐만 아니라 발전된 기술 수준에 걸맞는 네티켓 의식과 미디어 문화 정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알리는 계기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아름다운 인터넷 댓글 문화를 주도하는 선풀 쓰기 운동이 미국 내에서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매우 뜻깊은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민병철 선풀운동본부 이사장은 에드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악플의 심각성과 국제적 인터넷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며 선풀운동을 통해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번 만남을 통해 선풀 쓰기 운동이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풀 캠페인이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데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철 영어 교수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학교와 교회, 청소년 단체 등을 중심으로 퍼져가고 있는 선풀 쓰기 운동은 각종 지구촌 재해와 사고는 물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올해로 11년 차를 맞는 선풀 쓰기 운동은 현재 약 7천여 개의 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이 운동을 통해 700만 개가 넘는 선풀이 달렸다. 선풀 쓰기 운동은 악플을 추방시키고 투명한 미디어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장려하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어 앞으로도 학교 등의 단체에서 더욱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 그냥 내용 자체가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운동은 여러모로 다 좋잖아요. 건강을 가져다 주니까요. 이 선풀 달기 운동도 우리 열심히 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아주 작은 벽돌을 하나 쌓는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해 주면서
널리 널리 이 운동을 퍼뜨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서두가 좀 길었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시집은요, 이기철 시인님의 사람과 함께 이 길을 걸었네입니다. 펴낸 곳은 서정시학이고요.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시는요, 페이지 16페이지 봄 아침엔 창문을 여세요 이고요. 배경 음악으로는요, 냉정과 열정 사이의 OST죠. 히스토리 감상하시겠습니다. 봄 아침엔 창문을 여세요. 그러면 풀들의 숨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발이 간지러운 풀들이 반짝반짝 발바닥 들어 올리는 소리도 들릴 거예요. 봄 아침엔 창문을 여세요. 아픔처럼 꽃나무들 봉지 틔우는 소리 들릴 것입니다. 햇살이 금가루로 쏟아질 때 열맞이기 논들의 흙이 물 빠는 소리도 들릴 거예요. 어디선가 똑똑 물방울 듣는 소리, 새들이 언 불이 나뭇가지에 비비는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사는 게 무엇냐고 묻는 사람 있거든. 슬픔과 기쁨으로 하루를 짜는 일이라고. 그러나 오지 않는 내일을 위해 지레 슬퍼하지 말라고. 산들이 저고리 동정 같은 꽃문 열듯 동그란 웃음 하늘에 띄우며 봄 아침엔 활짝 창문을 여세요. 네. 사는 게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 슬픔과 기쁨으로 하루를 짜는 일이라. 네, 여러분은 사는 게 무엇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해 주실 건가요? 댓글을 달아달라고 하면 아마 질문 하나에 많은 대답들이 달리겠죠. 언제나 선풀 운동 잊지 마시고요. 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는 게 뭘까? 질문 자체를 심오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액면 그대로의 날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대답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마치 5살짜리와 15살짜리와 35, 75살의 사람이 대답하는 내용이 천지 차이일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질문 밖을 한번 내다봤습니다. 사는 게 뭘까? 그 대답도 중요하겠지만 그 질문을 받아내는 나의 자세가, 나의 인격이, 나의 정신 연령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조금은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며 노력해 본다면 악보다는 선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봄의 아침이 아니어도
항상 마음의 창문을 여시고 밝은 햇살을 영혼 깊숙이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상하실 시는요. 페이지 69페이지 폐강촌의 혼자 핀 민들레처럼. 소 제목은 시의 꿈입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의 OST죠. Way Back Into Love 감상하시겠습니다. 부탁해요. 안락 의자에 앉아서 내 시를 읽지 마세요. 부탁해요. 심심할 때 무료를 달래기 위해 내 시집의 페이지를 넘기지 마세요. 싸구려 말들의 장미밭이라 함부로 구둣발로 짓밟고 가서도 안 돼요. 당신 한 번쯤 내 시의 낱장을 뜯어가 한 줄의 말이라도 수정의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아니면 지나간 불행이 문득 당신을 노크할 때 읽으면 좋겠군요. 읽다가 맛 없으면 모닥불에 태워버려도 좋아요. 타다가 연기 속에 뼈만 남은 말 하나가 가슴 속에 불똥으로 남는다면 더 좋겠군요. 혹 불 안 뗀 냉돌, 일하다 땀을 씻는 나무 의자 지하철이나 통근 버스 안에서 흔들리며 읽는 건 허용할게요. 당신 가슴 내 시만큼 멍 자국 푸른데 자주 못 찾아가 미안해요. 그래도 내 시 아무도 안 사가면 혼자 꽃 피겠어요. 폐강촌에 혼자 핀 민들레처럼. 이기철 시인님은요, 1972년 현대문학의 5월에 들른 고향 외 4편으로 등단하셨습니다. 4편으로. 시집으로 청산행, 지상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 열하를 위하여, 열하를 향하여 등 13권이 있고요. 소설집 땅 위의 날들, 에세이집 손수건에 싼 편지, 학술 저서로는 분단기 문학사의 시각 외 6권, 비평집으로는 인간주의 비평을 위하여 등이 있습니다. 김수영 문학상, 시와 시학상, 최계락 문학상 등등 아주 많이 수상을 하셨네요. 현재는 영남대 명예교수이십니다. 이번 시집 사람과 함께 이 길을 걸었네는 이기철 시인의 14번째 시집인데요. 맑은 서정과 현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지닌 시편들을 전체 5부로 나누어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감상하실 시입니다. 페이지 71페이지 귀뚜라미 음악회. 그리고 배경 음악으로는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천밀밀의 OST죠. 월량 대표 아적심 감상하시겠습니다.
저 악기들 부서질까 두렵다. 억새의 지휘에 맞춰 지치게 바람곡을 연주하는 악사들, 경기장의 체조 선수처럼 나무들은 서 있고 무용수 같은 갈대 사이에서 현을 켜는 악사들, 내 푼돈 모아 저놈들에게 연미복이라도 한 벌 사주어야겠다. 아니, 달빛이 먼저 알고 은회색 구두를 신겼구나. 햇살에 막이 올라야 끝나는 어둠 음악회, 밤새워도 그치지 않는 저 귀뚜라미의 연주. 아마도 저놈들은 돈벌이가 안 되는가 보다. 저 소리들 서로 얽혀 내 귀에까지 오다가 덜어는 나무 둥치에 부딪혀 깨어졌거나 물소리에 섞여 없어진 것도 있을 것이다. 벚나무 둥치와 전신주와 기둥들이 부순 소리들, 물방울들이 먹어치운 선율들, 그 난장을 딛고 간신히 걸어온 제일 가늘은 소리 하나가 내 귀를 적신다. 쓰르라미를 재워놓고 혼자 켜는 귀뚜라미의 연주가. 귀뚜라미의 그 울음소리를 이렇게 독창적인 해석으로 표현해 낼 수 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귀뚜라미가 클래식이라면 매미소리는 헤비메탈일까요? 그 출판사 서평을 여러분들께 잠깐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기철의 시 세계는 사색과 정감이 주류를 이룬다. 어느 시를 읽어도 시인의 따뜻함이 시 행마다 골고루 배어 있어 그것이 하나의 시적 체온이 되어 있음을 쉽사리 느낀다. 시의 각 편은 아늑하고 편안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끔은 죽빛처럼 따가운 질책과 깨달음을 담고 있다. 유려하고 화사한 시어들은 읽는 사람을 혼란하게 하지 않고 즐겁고 안온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에는 일상에 대한 정서적 환치가 시행의 어느 구절이나 골고루 배어 있어 이 구절들을 읽으면 자신도 모르게 봄바람에 몸이 휩싸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기철의 시는 유행하는 시의 풍조를 배격한다. 고의로 시를 쉽게 써서 독자를 유혹하려 하거나 얇은 감수성을 동원하여 독자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시들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는 시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엄숙함이 있다. 생각을 가지고 읽으라는 암시를 시 스스로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시인은 시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셈이고 그 신념은 그의 등단 시력 36회가 가르쳐 준 것이다. 그의 시는 쉬운 듯 하면서도 깊은 사색을, 어려운 듯 하면서도 포근하게 다가오는 친근감을 내포하고 있다. 그의 시의 행과 연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시만이 가질 수 있는 고급한 감수성의 다발을 통째로 독자에게 안겨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네, 네 번째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시는요, 페이지 73페이지, 제목은 산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일. 배경 음악으로는요, 노팅힐의 OST죠. 쉬 감상하시겠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다 잠드는 사람 있을 듯하다. 그의 눈시울이 조금 젖었을 것이다. 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반가워 고개를 들면 나뭇가지가 유리창에 편지를 쓰고 낮에 익힌 말들을 잊지 않으려고 잠들기 전에 새들이 잠꼬대를 한다. 낙엽이 창을 두드린다. 산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혹은 사랑했던 기억의 방으로 들어가는 일. 가을엔 걸어서 낯선 이의 집에 도착하고 싶다. 창을 두드리는 낙엽 소리를 들으며 그가 벗어놓은 신발에 소복소복 나뭇잎 담기는 것 보고 싶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한 이기철 시인님의 대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누구를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혹은 사랑했던 기억의 방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벨기에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메테르 링크는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창작한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페이지를 괜찮게 보내신 것 같으신가요? 내 삶의 책이 기승전결이 마구 뒤죽박죽 되어버릴지라도 사랑과 감동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시입니다. 페이지 85페이지, 어떤 시간이 금이 되나. 배경 음악으로는요, 응답하라 1988의 OST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감상하시겠습니다. 피는 꽃 깔고 앉아 노래한 날 있었다. 연필 깎아 흰 종이에 은빛 언어들로 편지 쓴 적 있었다. 마음 새지 않게 단추 꼭꼭 여미며 새벽이 올 때까지 푸른 말 불러내어 책받침에 글자 베도록 눌러 쓴 적 있었다. 봄풀처럼 일어서서 맞는 순금의 아침, 비단
놀. 이제는 추억이 제가 되지 않도록 글자 위에 글자를 입혀 쓰는 내복처럼 따뜻한 날들의 기억. 부르면 새가 되어 등 뒤로 날아가는 멀고 먼 추억의 따뜻한 아랫목. 네. 음악은 정말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에 나오는 내용처럼 내복처럼 네, 따뜻한 날들의 기억이 매일매일 쌓여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소설가 파울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책장을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공들여 읽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밖에 그 책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늘 그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그 어려움은 바다처럼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것일 테고요.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매일매일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힘쓰다 보면 인생이란 책 한 권이 너무 허접스럽지만은 않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제 방송의 모든 아름다운 음악의 출처는 음원 사이트 멜론입니다. 고운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